안녕하십니까. 서울시장 후보 예정자 시대전환 조정은입니다. 유쾌한 반란, 당신을 위한 서울. 저는 지난 31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할 때 서울시민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훌륭한 서울에 사는 당신의 삶은 어떠십니까? 이후 많은 분들이 답변해 주셨습니다. 지쳤다, 힘들다, 아프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문득 질문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과연 서울의 목적은 무엇일까? 서울은 서울 시민에게 어떠한 존재일까?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간단합니다. 기득권의 서울은 지쳐있고 힘들고 아프고 어렵습니다. 이런 서울을 이제 당신을 위한 서울로 전환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굳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1일에 단군 이래 최대의 재건축 현장으로 불리는 둔촌 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을 찾았습니다. 무려 1만 2,043가구의 큰 규모를 자랑하는데 혼자 사는 당신은 그 한 사람도 어떤 한 사람도 입주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10발자국도 안 되는 집에서 오늘도 혼자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을 위해서 중요한 건 수십 수백만 호의 아파트가 아니라 1인 가구에 대한 역차별을 심하게 하는 청약제도의 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호 공약으로 1인 가구에 대한 역차별 폐지를 제안하였습니다. 저는 이처럼 공정한 청약 규칙을 만들고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이를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훌륭한 서울에 사는 당신을 위한 두 번째 공약을 발표하려 합니다. 어떤 공약이냐면요, 저희 인간에 대한 공약이기도 하고요, 저희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반려동물에 대한 공약이기도 합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서울 주거 거주 가구의 20% 약 78만 가구가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많은 시민들에게 반려동물이 큰 위로가 된다고 하지요. 이제 여러분, 반려동물은 가족 구성원의 일부입니다. 내 아들이고 내 딸이지요. 그런데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당신을 위한 정책은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병원비마다 진료비가 다른 건 다 아시지요? 우리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방역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당신의 가족인 반려동물에게는 필수적인 예방 접종을 해주는 보건소조차 없다고 합니다. 세계 자랑할 만한 의료보험 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당신의 가족인 반려동물에게는 아무런 공적 의료 시스템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당신과 함께 사는 반려동물이 하늘나라로 떠나도 쓰레기 매립지 외에는 서울시는 묻어줄 곳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화장을 하려고 해도 쓰레기 소각장 외에는 서울에서 사용할 불길은 없습니다. 한국에는 55개의 합법적인 동물 장묘 업체가 있지만 여러분, 서울시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먹고 사는데 바쁜 당신의 주변엔 가족과도 같았던 반려동물을 추모할 공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서울에, 세계 10대 도시 중에 하나라는 서울에 우리 시민들이 함께 산 반려동물을 위한 공간이 이렇게 없어서 되겠습니까?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나 어떻게 할까 할 때 쓰레기 봉투와 불법 화장장만을 강요하는 이 현실은 우리가 살고 싶어하는 서울의 모습이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훌륭한 서울에는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당신에 대한 배려가 이렇게 없습니다. 제가 서울시장이 된다면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당신의 삶의 질을 높여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당신을 위한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픈 반려동물을 위한 반려동물 의료보험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의료 수가를 표준화하고 어느 동물병원에 가든지 똑같은 증상에 대한 가격, 의료 수가가 예측 가능하고 또 내가 낼 수 있는 적정한 비용만 들이면 여러분의 아들이고 여러분의 딸인 반려동물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반려동물 의료보험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의 서울시에 있는 동물병원에 대한 서비스 평가,
서울시에 있는 동물병원에 대한 위치, 그리고 투명한 서비스를 위한 반려동물 플랫폼을 구축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아픈 저의 아들, 저의 딸이 어디 가면 가장 좋은 치료를 받을까, 가장 바가지 쓰지 않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둘째, 공적 의료 시스템을 이용해 4차 산업시대에 걸맞는 반려동물의 데이터 주권이 보장되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여러분, 반려동물을 동물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를 하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상성이 됩니다. 수의사분들뿐만 아니라 동물병원과 관련된 많은 업체들이 빅데이터의 가치를 갖고 있는데요. 이 데이터의 주인이 과연 누구일까요? 수의사이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데이터의 주인은 반려동물과 함께 사시는 당신이 주인이고, 이 데이터의 주권이 당신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경제적인 법적 권리가 다 당신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사랑하는 반려동물과의 기억을 따뜻하게 간직할 수 있도록 서울형 반려동물 화장장과 납골당, 장례식장을 설립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당신을 위한 여러 가지 맞춤형 지원을 함께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은 이제 모든 사람이 함께 살아갈, 함께 사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서울은 지난 70년대 서울도 아니고 지난 87년의 서울도 아닙니다. 2021년도의 서울은 1인 가구가 40%를 넘어가고 있고,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서울 시민이 20%를 훨씬 넘어가는 급격히 전환되는 시대의 서울입니다. 지금의 정책과 제도들이 4인 가족을 중심으로 반려동물 없는 세상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다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고 싶은 서울은 1인 가족이 떳떳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고, 또 반려동물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정당당한 대우를 받으며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당신이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비용 부담이 지금보다 훨씬 덜한 서울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당신을 위한 서울을 만들고 싶은 저의 두 번째 공약입니다. 당신을 위한 서울, 당신을 위한 서울을 위한 유쾌한 반란, 시대전환 서울시장 예비후보 조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